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범인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구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공식 발표한 이후에 한동훈 전 장관은 곧바로 사의를 밝혔고요. 이임식까지 속전속결로 마치면서 9번 투수의 등판을 알렸는데요. 한 전 장관의 퇴임사는 사실상 정치 출사표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좀 수락부터 이임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제 채널A 정치부에서 좀 취재한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빨리 수락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 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모양을 갖추려고 간보거나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이 지루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희경 전 비서관님,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본인은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번에 수락 과정에서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상고초려의 장면을 만들어서 더 멋지게 등판해야 된다, 드라마틱한 등판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의 여의도 문법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놓고 보는 절박함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의 힘이라도 이렇게 뭐 좌고우면한다든지 뭐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9회 말 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면은 뭐 마지막이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배트를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잘 나아가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본인이 더 이상 물러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그 비대위원장 수락의 어떤 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희경 전 비서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야구에 비유하면서 지금 비상한 상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여당의 어떤 대표가 될 사람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공 하나로도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더 이제 그 부연 설명하면 예. 지금 이제 9회 초까지는 국민의힘이 한 3점 차로 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그건 인정해야 돼요. 지금 3점 차로 지고 있어요. 3점 차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9회 말에 주자가 3명이 나가 있어요. 3루 주자가 인요한. 저는 인요한을 봅니다. 예. 그 안타 하나 치고 나간 거예요. 잘했어요. 네. 그다음에 2루 주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을 꼽고 싶어요. 네. 이분이 원외로서 상당히 요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1루 주자가 원희룡입니다. 네. 원희룡. 이분은 이제 그냥 저쪽에서 겁을 먹고 고의 사고로 1루로 걸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도망가잖아요. 예. 개항에 잡으러 간다니까. 네. 1루 주자. 지금 이게 주자 3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자 만루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예.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한 겁니다. 아, 그래서 공 하나만 잘 치면 4점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말로 홈런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로 홈런으로 말로 끝난다. 홈런으로. 예. 지금 한동훈 장관 지금 중도 확장력 대단합니다. 지금 젊은 층, 네. 중도층이 과연 이재명이냐 한동훈이냐 이 갈림길에 누가 이게 그 해방유에 가장 수사 많이 받고 범죄 많이 받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지금 제대로 능력 있고 똑똑하고 할 말하고 예의 바르고 한동훈 장관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예. 저는 말로 홈런으로 결국에 역전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서재원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비유하셨으니까 한국 시리즈 이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이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야구 선수가 돼서 자기가 타자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사회인 리그 야구에서도 등록한 사람만 타자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예.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이 정말 관중석 정치적 그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이나 뭐 혹은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같은 국민의힘 출신의 장관이 아니고 검사 출신의 장관인데 국민의힘이 비상위기라고 본인이 타자를 자처한다? 예. 이 부분은 정말 비정상적인 국가와 국민의힘의 운영 형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 등록해서 신인 선수가 안타 쳐서 드라마틱해서 역전하면 감동이 되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1년 6개월 동안 봐왔던 모습 자체로는 그런 드라마틱보다는 조금 이제 더 우려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패널들도 담대한 도전이 아니고 담대한 도박이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기대도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서재원 위원장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한동훈 장관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건 좀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좀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치윤 부의장님 보시기에 정치인으로 갑자기 변모하는 거 법무부 장관 하다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우려가 좀 크겠죠? 일단 갑자기 변모하는 것도 그렇고 그 법무부 장관의 행정 공백을 방치한 채로 바로 온 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 뭐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때나 아니면 그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시도 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업무 공백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발목 잡기 때문에 이거를 공백으로 놔두는 게 맞냐라고 주장해놓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비대위원장 등판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후임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사실상 청문 뭐 후보자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일단 인호공 차관 대행으로 간다는 네, 것이죠. 대행이지만 그건 그렇게 치면은 그 이전도 다 장관 대행으로 하면 돼, 차관 대행으로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드러낸 게 사실상 공격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은 공격만 잘하면 됐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잘 그걸 오히려 그 야당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잘 공격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인데 예. 비대위원장은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수비도 잘하면서 공격도 잘해야 되는 만능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전 장관이 호칭이 쉽지 않네요. 전 장관이 과연 수비까지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문제인데 예. 지금 그 비대위원장 수락 직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수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는 야당 의원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과도 갈등이 생길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대언론 관계도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또 언론 기자들 상대로 좀 실수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뭐 민주당에 시키는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 전 예. 기자들분들에게 매우 신뢰되는 발언인데 이런 것들 종합적인 걸로 고려했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까지 국무위원 때는 공격력만 보여줬지 수비력을 증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드러난 능력으로 봤을 때 수비 능력은 오히려 더 실점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대위원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난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치력이 어느 정도로 발휘가 될 것이냐, 집권 여당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립할 것이냐, 그리고 영남당을 탈피하는 모습, 이제 외연 확장, 뭐 중도층, 청년층까지 끌어들이는 모습, 이게 좀 숙제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